수술해라. 내 배를 가르고 저 강시들의 장기를 이식해라. 대장로 혈무백의 포효가 전장을 뒤흔들었다. 그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화기에 남궁설이 목숨을 걸고 얼려놓았던 절대 무균 빙판이 무서운 속도로 녹아내렸다. 나는 숨이 멎어가는 남궁설을 단단히 끌어안은 채 핏발선 눈으로 거대한 짐승을 올려다보았다. 이 돌팔이 근육돼지 새끼가 병원 얌전히 지키라니까 여기까지 기어나와서 진상을 부려. 심한으로 스캔한 혈무백의 체내는 그야말로 터지기 일보 직전의 활화산이었다. 내가 척추신경에 투여했던 마약성 진통제로 고통이 사라지자 그는 억눌러왔던 육체의 한계치를 착각하고 마교 내에 존재하는 모든 금단의 영약들을 때려박은 것이다. 심실벽 두께 정상치의 3배 이상 비대, 심박수 분당 200회 이상, 끓어오르는 내공을 장기가 버티지 못하고 안에서부터 익어가고 있어. 통증을 못 느낄 뿐이지 저놈은 지금 걸어다니는 시체나 다름없다. 내 놈이 내 고통을 지워준 덕분에 나는 마침내 불사의 혈마지체를 완성했다. 하지만 이 넘쳐 흐르는 힘을 내 낡은 오장육부가 감당하지 못하는구나. 어서 새 심장과 폐를 다오. 혈무백이 짐승의 뼈로 만든 대검을 내리찍으며 발악했다. 수술? 저렇게 세포 단위로 폭주하는 몸의 타인의 장기를 이식하면 접합하는 순간 혈압을 버티지 못하고 모세혈관이 터져서 고기 조각이 될 뿐이다.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급성 독성 쇼크 상태다. 수술 불가. 넌 그냥 얌전히 뒤지는 수밖에 없어. 나는 건조하게 팩트를 꽂았다. 수술이 안 된다고. 그럼 내 놈부터 반으로 쪼개어 그 지식을 씹어 먹어주마. 내 선고에 분노한 혈무백이 이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대검을 치켜들었다. 그 압도적인 무력에 빙판 밖에서 구경하던 10만 명의 무림맹과 마교 무인들이 혼비백산하여 뒷걸음질을 쳤다. 대장로가 완전히 미쳤다. 도망쳐라. 저 화기에 닿으면 뼈도 못 추린다. 수만 명의 군중이 뿜어내는 공포와 소음, 그리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진동이 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아, 시끄러워. 머리 울리네. 나는 피투성이가 된 이마를 짚으며 중얼거렸다. 수술장 주변이 시장 바닥처럼 시끄러우면 집도의의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법. 게다가 저 무식한 군중들이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면 바닥에 누워있는 진짜 부상자들까지 밟혀 죽을 판이었다. 마치 내가 나직하게 불렀다. 멀리서 오들오들 떨고 있던 백운이 흠칫 놀랐다. 예. 원장님. 보호자들 시끄럽다. 대기실 소등해. 남은 마취가스 몽땅 깔아. 백운의 두 눈이 커졌다. 예. 여기 모인 인원만 10만이 넘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환몽 고독을 살포한다 해도 저것들 며칠 밤낮으로 전투하고 체력 방전된 상태라 약효 직방으로 먹힌다. 안 까면 내 놈부터 척추 뽑아서 혈무백한테 던져준다. 까겠습니다. 몽땅 까겠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백운이 허리춤과 품속에서 검붉고 보랏빛이 도는 독굿을 수십 개를 꺼내어 전장 사방으로 내던지기 시작했다. 전장 한가운데서 짙은 보라색의 광역수면 마치 가스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백운이 흑월단의 모든 기술을 동원해 정제한 호흡기 점막을 통해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키는 전신 마취제. 가스는 바람을 타고 10만 대군이 몰려있는 진영을 순식간에 덮쳤다. 이게 무슨 독이? 머리가 어지. 기괴하고도 희극적인 장관이 펼쳐졌다. 천하를 호령할 듯 무기를 치켜들고 소리치던 정파의 고수들과 사파의 마두들이 가스를 한 모금 들이마시자마자 마치 건전지가 빠진 장난감처럼 눈을 까뒤집고 쓰러지기 시작한 것이다. 정신 차리을. 어머니. 단 1분. 피비린내 나던 10만 대군의 전장은 수만 명이 일제히 바닥에 널브러져 코를 고는 전대미문이 거대한 침실로 변해버렸다. 칼 부딪히는 소리 대신 수만 명의 콧꼬리 소리가 평온을 채웠다. 이제 좀 조용하네.
수술방 통제 완료. 나는 기절한 군중들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모든 이가 잠든 것은 아니었다. 수만 명을 재워버린 짙은 마취가스도 3명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첫 번째는 이 가스를 설계한 나. 두 번째는 구음절맥의 한기로 심장이 멎어가며 이미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체내 순환이 멈춘 난궁설. 그리고 세 번째, 이깟 얄팍한 독풍 따위가 내 끓어오르는 화기를 뚫을 수 있을 것 같으냐? 혈무백이었다. 그는 가스가 닿기도 전에 체표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열로 마취 성분을 전부 태워 증발시키고 있었다. 신진대사가 인간의 범주를 벗어나 마취제가 아예 작용하지 않는 괴물. 도망치십시오, 원장님. 제 마취가 먹히지 않습니다. 독을 뿌린 뒤 안전거리 밖으로 도망친 백운이 비명을 질렀다. 도망은 무슨. 나는 남궁설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튜닉을 벗어 그녀의 차가운 몸을 감싸주었다. 숨이 아주 미세하게 붙어 있지만 체온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5분 내로 뇌사다. 기다려, 간호사. 저 진상 환자 차트만 빨리 닦고 와서 심장 뛰게 해줄 테니까. 나는 은빛 비수를 집어들고 일어섰다. 단전은 메말라 바닥을 긁고 있었고 핏빛 기검은 손가락 한마디 길이로 위태롭게 흔들렸다. 내 놈의 그 얇은 바늘로 이 거대한 혈마지체를 베어보겠다는 것이냐? 혈무백이 다가왔다. 백인 뭘 베어? 내 놈 몸뚱이는 지금 시한폭탄이다. 심박수 분당 250 돌파. 3분만 무리해서 움직이면 심근경색으로 알아서 혈관 터져서 뒤져. 나는 핏발선 눈으로 거인을 노려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난 그냥 3분 동안 내 놈 심장이 터질 때까지 도망만 다니면 그만이야. 건방진 새끼, 입을 찢어주마. 혈무백의 뼈 대검이 내가 서 있던 자리를 휩쓸고 지나갔다. 빙판이 폭발하듯 솟구치고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나는 바닥을 굴러 검격을 피했다. 하지만 대검이 일으킨 폭풍만으로도 내 몸이 10여 미터나 날아가 처박혔다. 꿰매놓았던 가슴의 봉합 부위가 터지며 피가 쏟아졌다. 쥐새끼처럼 도망만 칠 셈이냐? 내 놈의 그 오만하던 의수를 보여보아라. 혈무백은 대검을 휘둘렀다. 피할 공간조차 주지 않는 광범위한 폭격. 나는 심한으로 대검의 궤적과 그의 근육 움직임을 읽고 있었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지친 몸이 따라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 대검이 횡으로 날아오는 순간 나는 피할 수 없음을 직감하고 비수를 들어 비스듬히 방어 자세를 취했다. 정면으로 막으면 뼈가 으스러진다. 충격을 흘려보내야 한다. 하지만 혈무백의 완력은 내 계산을 아득히 뛰어넘었다. 비수와 대검이 부딪히는 순간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내 오른팔의 뼈가 부러져 나갔다. 그리고 내가 애지중지하던 수천 명의 생사를 꿰맸던 은빛 비수가 절반으로 부러지며 허공으로 튕겨나갔다. 나는 피를 토하며 바닥을 굴러 남궁설이 누워있는 곳 근처까지 처박혔다. 꼴 좋구나. 사람 배나 가르던 백정놈이 감히 무력의 정점에 선 내게 대적하려 하다니. 나는 덜렁거리는 오른팔을 부여잡고 일어섰다. 왼손으로 부러진 팔을 억지로 잡아당겨 뼈를 맞췄다. 생사를 찢는 고통에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신음 한 번 내지 않았다. 심박수 분당 280. 숨차지. 이 근육 돼지 새끼야. 나는 핏물을 뱉어내며 이죽거렸다. 혈무백의 전신은 이제 붉다 못해 검푸른 색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혈관이 피부를 뚫고 튀어나올 듯 팽창해 있었다. 한계가 코앞이었다. 닥쳐라. 내 놈을 고깃덩어리로 만들고 저 얼음 계집의 심장이라도 파먹어주마. 혈무백의 붉은 눈동자가 내 발밑에 쓰러져 있는 남궁설을 향했다. 그녀의 체내에는 아직도 구음절맥의 강력한 음기가 응축되어 있었다. 불타오르는 혈무백에게는 그 음기의 심장이 자신을 식혀줄 유일한 탈출구로 보인 것이다. 얼음 계집의 심장. 그것이라면 내 화기를 가라앉힐 수 있겠구나. 혈무백이 도약하며 대검을 머리 위로 치켜들고
남궁설을 향해 내리찍었다. 방향을 튼 기습. 피할 수도 안고 구를 시간도 없었다. 머릿속에 이성은 외쳤다. 피해야 한다. 저걸 막으면 으스러지는 건 내 몸이다. 환자 하나 살리겠다고 집도이가 죽는 건 최악의 의료사고다. 하지만 내 두 다리는 이성을 배신하고 이미 남궁설의 몸 위로 날아가고 있었다. 누구 맘대로 내 환자한테 손을 대, 이 미친 새끼야. 나는 부러진 오른팔 대신 멀쩡한 왼팔의 단전 밑바닥까지 긁어모은 최후의 양기를 집중시켜 십자당어 막을 쳤다. 내 품 아래에는 의식을 잃은 남궁설이 안겨 있었다. 어마어마한 질량의 대검이 빙판을 박살내며 내 머리 위로 무자비하게 떨어져 내리는 찰나 세상이 느려지며 눈앞이 새하얗게 전멸했다. 시간이 기괴하게 늘어졌다. 혈무백의 뼈 대검이 빙판을 박살내며 내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는 찰나 방어력을 집중한 내 왼팔로 그 압도적인 질량을 받아내려던 순간 내 가슴팍을 강하게 밀쳐내는 차갑고 부드러운 손길이 있었다. 의식을 잃은 줄 알았던 남궁설. 그녀가 마지막 남은 생명력을 모조리 짜내어 나를 사각지대 밖으로 거칠게 밀어낸 것이다. 기이할 정도로 선명한 파열음. 내가 튕겨나간 그 자리에 혈무백의 거대한 뼈 대검이 무자비하게 내리꽂혔다. 대검의 끝은 빙판을 뚫기 전 남궁설의 왼쪽 가슴 심장이 위치한 흉곽을 고스란히 관통해 버렸다. 허공으로 검붉은 핏방울이 느리게 흩뿌려졌다. 남궁설의 순백색 무복이 단숨에 끔찍한 적색으로 물들었다. 그녀의 은빛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바닥에 뒹굴고 있는 나를 향해 천천히 시선을 맞췄다. 피비린내가 섞인 그녀의 옅은 미소. 나의 주치의는 환자보다 죽으면 안 되니까. 그녀의 입술에서 한 줄기 붉은 피가 흘러내림과 동시에 그녀의 고개가 힘없이 꺾였다. 대검이 관통한 상처 부위에서 피가 분수처럼 솟구치며 빙판을 붉게 적셨다. 멍청한 계집애 같으니 스스로 고기 방패가 되어주다니 내 친히 그 차가운 심장을 파먹고 화기를 달래주마. 혈무백이 광소하며 대검을 뽑아내려 했다. 그 순간 내 귓가에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다. 심전도 모니터가 일직선을 그리는 소리. 그것은 현대의학의 무균 수술실에서 천재 흉부외과 의사 강도진이 가장 증오하고 끔찍하게 여겼던 소리였다. 내가 메스를 잡은 이래 내 수술대 위에서 환자가 죽어나가는 꼴은 단 한 번도 용납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나를 살리기 위해 내 환자이자 가장 완벽한 어시스턴트가 내 눈앞에서 심장이 꿰뚫려 쓰러졌다. 내 안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분노, 슬픔, 절망, 그런 얄팍하고 뜨거운 감정들이 아니었다. 환자를 잃은 외과의사의 지독한 죄책감과 무력감은 역설적으로 모든 감정을 완벽하게 증발시켜버렸다. 뜨겁게 끓어오르던 핏발선 이성은 완전히 차갑게 얼어붙어 절대 영도의 냉혹한 기계로 전락했다. 나는 진흙탕과 피가 엉겨붙은 바닥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지독하게 낮고 소름 끼치도록 건조한 목소리. 전장을 뒤흔들던 혈무백의 광소가 멈칫했다. 나는 부러져 덜렁거리는 오른팔 대신 왼손을 뻗어 바닥에 떨어져 있던 은빛 비수의 부러진 파편을 집어들었다. 날이 절반이나 날아간 볼품없고 날카로운 쇳조각일 뿐이었다. 누가 사망 선고 내리래. 나는 고개를 들어 혈무백을 응시했다. 내 두 눈동자에는 어떠한 빛도 살기조차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병리학실에서 도마 위에 오른 썩은 고깃덩어리를 바라보는 완벽하게 무감각하고 싸늘한 시선. 주치의가 아직 선고 안 했어. 저 여자는 안 죽어. 심장이 뚫렸거늘 안 죽는다고? 내 놈이 충격에 미쳐버린 모양이구나. 나는 부러진 메스 파편을 꽉 쥐었다. 단전에 남아있는 기운은 없었다. 하지만 내 생명력, 내 살과 피를 깎아내어 기검을 피워 올렸다. 푸른빛도 붉은빛도 아닌
빛을 완전히 흡수해버리는 칠흑같이 어두운 흑검. 그것은 파괴를 위한 무공이 아니라 오직 치명적인 악성 종양을 도려내기 위해 극도로 압축된 사신의 메스였다. 저 여자는 살린다. 남은 골든타임은 3분. 나는 왼팔을 축 늘어뜨린 채 혈무백을 향해 천천히 유령처럼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3분 안에 넌 완벽하게 해체된다. 혈무백이 다시 한번 뼈 대검을 치켜들고 나를 향해 돌진했다. 대지를 부수는 압도적인 화기와 완력. 하지만 내 눈의 놈의 움직임은 기괴할 정도로 느리고 엉성하게 보였다. 감정이 배제된 두뇌는 아드레날린의 폭주를 통제하며 오직 인체의 역학적 약점만을 슈퍼컴퓨터처럼 계산해 내고 있었다. 대검이 내 목을 치려는 찰나 나는 고개를 까딱하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궤적을 비껴냈다. 내 머리카락 몇 가닥이 타들어갔지만 내 발걸음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혈무백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이 벌레 같은 놈이. 혈무백이 왼손을 휘둘러 내 머리통을 쥐어짜려 했다. 소리조차 없는 절단. 부러진 메스를 쥔 내 왼손이 허공에 칠흑의 선을 그었다. 혈무백의 거대한 왼팔이 팔꿈치 아래부터 완벽하게 썰려나가며 허공으로 솟구쳤다. 핏물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다. 뼈와 근육, 신경이 단 일격에 종이장처럼 잘려나간 것이다. 척골 및 요골 동시 절단. 지혈은 생략한다. 나는 건조하게 중얼거리며 혈무백의 등 뒤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내 팔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혈무백조차 자신의 팔이 통째로 날아간 시각적 충격과 밸런스 붕괴에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다. 그가 급히 몸을 돌려 대검을 휘두르려 했다. 하지만 사신의 수술은 이미 시작되었다. 광백은 기시부 절제. 등 뒤에서 흑빛 기검이 번뜩였다. 혈무백의 두꺼운 등판 근육 중 대검을 들어 올리는데 사용되는 핵심 근육이 뿌리째 도려내어졌다. 혈무백의 대검을 쥔 오른팔이 힘을 잃고 꺾였다. 근육이 끊어지며 수축력을 잃은 탓에 거대한 검을 들어 올릴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미친놈아. 대체 무슨 요술을. 요술? 아니. 그저 썩은 부품을 분해하는 중이다.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혈무백의 하단으로 파고들었다. 스테로이드와 영약으로 비대해진 그의 다리통은 어지간한 바위보다 두꺼웠지만 관절의 이음새는 결국 인체의 구조를 벗어날 수 없었다. 우측 대퇴사두건 완전 파열. 무릎뼈 위쪽을 감싸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인대가 잘려나갔다. 거대한 거목이 쓰러지듯 혈무백의 오른쪽 다리가 꺾이며 그가 빙판 위에 무릎을 꿇었다. 전신이 피투성이가 된 채 팔이 잘리고 인대가 끊어져 바닥을 기는 괴물. 10만 대군은 그 압도적이고도 잔혹한 인체 해체쇼를 보며 숨조차 쉬지 못했다. 사파의 대장로가 부러진 쇠조각을 든 병약한 청년 앞에서 살아있는 도마 위의 개구리처럼 분해되고 있었다. 죽여버리겠다. 내 안에 끓어오르는 내공이 있는 한 나는 불사다. 혈무백이 남은 왼팔의 단면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최후의 발악으로 단전의 화기를 폭발시켜 입으로 뿜어내려 했다. 불사 같은 소리 하네. 나는 피를 흘리는 부러진 메스를 역수로 고쳐쥐고 바닥을 박차며 놈의 턱 밑으로 솟구쳐 올랐다. 아래턱뼈 측두하악 관절, 탈구. 내 무릎이 혈무백의 턱을 정확히 올려쳤고 동시에 흑빛 메스가 놈의 턱관절 주변 인대를 썰어버렸다. 불을 뿜으려던 놈의 입이 벌어진 채로 굳어버렸다. 턱관절이 완전히 어긋나 입을 다물 수도 기운을 모을 수도 없게 된 것이다. 침과 피가 흘러내렸다. 거대한 체구의 대장로는 이제 두 팔을 잃고 두 다리가 꺾인 채 턱마저 빠져서 흉측한 짐승의 소리만 내뱉는 완벽한 고깃덩어리로 전락했다. 그의 몸 안에서는 아직도 금단의 영약들이 박동하며 세포를 재생시키려 발악하고 있었지만 물리적인 이음새가 모조리 해체된 육체는 결코 움직일 수 없었다. 나는 무너진 거인의 어깨를 밟고 올라타
놈의 핏발선 눈동자를 서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차트 리뷰 끝. 넌 의학적으로 완벽한 폐기물이다. 혈무백의 눈동자에 생애 처음으로 압도적인 공포가 깃들었다.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다. 자신의 육신이 인간의 손에 의해 이토록 철저하고 무기력하게 부품 단위로 분해될 수 있다는 미지의 과학과 이성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 나는 부러진 메스의 끝을 놈의 흉골 아래 단전이 위치한 배꼽 위쪽에 겨누었다. 살려달라고 빌어도 소용없어. 내 간호사 건드린 순간 넌 이 병동에서 퇴원 불가니까. 나는 시선을 돌려 빙판 위에서 피 웅덩이에 누워있는 남궁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생명력이 희미한 촛불처럼 꺼져가고 있었다. 남은 골든타임은 2분. 시간이 없다. 나는 다시 혈무백을 내려다보며 칠흑 같은 기검을 번뜩였다. 마공의 근원, 완전 적출 들어간다. 사신의 부러진 메스가 미쳐버린 거목의 숨통을 끊기 위해 자비 없이 파고들었다. 압도적인 무력이 과학과 집념 앞에 완벽하게 도살당하는 순간이었다. 피비린내가 얼어붙은 빙판 위. 절대 무력의 상징이던 마교 대장로 혈무백이 사지가 해체된 채 바닥을 기고 있었다. 10만 무림 맹군과 천마신교 무인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부러진 메스를 쥐고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탄 사파 소교주의 뒷모습을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 압도적인 침묵 속에서 오직 한 명만이 이질적인 사리를 불태우고 있었다. 지금이다. 저 악마놈의 온 신경이 혈무백에게 쏠려 있다. 무너진 옥좌의 파편 뒤에 숨어있던 백의군자 제가렴. 그는 자신의 생체 강시 군단이 전멸하고 무림맹주에게 모든 치부가 폭로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닿기만 해도 뼈를 녹여버리는 제갈세가의 비전 맹독, 화골산이 발린 단검이 쥐어져 있었다. 죽어라, 이 사마회도야. 내 놈만 죽으면 모든 진실은 다시 어둠 속에 묻힌다. 제가렴은 남은 내공을 모두 쥐어짜내어 빙판을 박차고 솟구쳤다. 목표는 진무연의 무방비한 등. 진무연은 혈무백의 단전을 파괴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제가렴의 단검은 소리 없이 바람을 가르며 진무연의 목덜미를 향해 날아들었다. 10만 군중이 경악하며 입을 벌린 찰나였다. 어리석은 놈. 아무리 내가 흑마술의 달인이라 한들 등 뒤의 암습은 피할 수 없. 지독하게 건조하고 나른한 목소리. 제가렴의 단검이 진무연의 목에 닿기 불과 반뼘 전. 진무연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왼손의 손가락을 등 뒤로 가볍게 튕겼다. 머리카락보다 얇게 압축된 칠흑 같은 기침 하나가 허공을 찢었다. 그것은 화려한 검강도 거대한 폭발도 아니었다. 아주 미세하고 정밀한 파열음이 제가렴의 뒤통수 아래쪽에서 울렸다. 제가렴의 몸이 허공에서 일순간 멈칫했다. 돌진하던 관성 그대로 바닥에 곤두박질 친 그는 단검을 쥔 채 눈을 허옇게 까뒤집고 경련하기 시작했다. 입에서는 개거품이 흘러나왔고 호흡은 단 1초 만에 완벽하게 멎어버렸다. 영수 어르신. 정파의 장로들이 기겁하며 소리쳤다. 비록 죄인이지만 그는 정파의 상징. 하지만 진무연은 혈무백을 짓밟은 채로 귀찮다는 듯 어깨를 으쓱였다. 후두골 대후두공 관통. 연수 파괴. 뇌관 마비로 인한 즉사. 연수. 인간의 호흡과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가장 핵심적인 생명 중추. 그곳이 기침에 의해 말 그대로 터져버렸으니 어떤 영약을 먹고 어떤 신공을 익혔든 살아남을 방도는 없었다. 말기 암 환자 새끼가 요양이나 할 것이지 남의 수술실에서 깝치고 있어. 차트 연구 마감이다. 유언 한마디, 변명 한 줄 남기지 못한 백의군자의 허무하고도 완벽한 최후였다. 천하를 쥐락펴락하던 매드 사이언티스트는 자신이 백정이라 무시하던 외과의사의 손가락 튕기기 한 번에 영안실 직행 판정을 받았다. 발밑에서 턱이 빠진 혈무백이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버둥거렸다.
자신의 뒷배였던 제가렴이 허무하게 죽어나가는 꼴을 본 거인의 눈동자에는 지독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몸 안의 단전에서 끓어오르는 금단의 영약들은 아직도 그를 불사의 괴물로 묶어두고 있었다. 잘려나간 팔의 단면에서 근육이 꿈틀거리며 재생을 시도하는 것이 보였다. 생명력 하나는 바퀴벌레 같네. 나는 부러진 메스의 끝을 놈의 명치, 단전이 위치한 복강신경총 위로 가져갔다. 물리적으로 단전을 부수는 것은 하수나 하는 짓이다. 저렇게 약물과 타인의 기운을 쑤셔박아 억지로 기워놓은 몸뚱이는 시스템의 밸런스만 살짝 무너뜨려주면 알아서 자멸하게 되어 있었다. 넌 내 몸이 완벽한 혈마지체라고 착각했지? 타인의 척추와 심장의 기운을 흡수해서 불사가 된 줄 알았겠지. 나는 부러진 메스의 날을 놈의 백가죽에 찔러 넣었다. 근데 그거 아니야? 인체의 면역 체계는 남의 세포가 들어오면 무조건적으로 간주하고 공격해. 내가 영약의 화기로 그 거부 반응을 억눌러 왔던 것뿐이야. 내 단전 밑바닥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양기. 그리고 빙판을 지배하고 있는 남궁설의 절대적인 음기. 나는 그 두 가지 상극의 기운을 흡수하여 핏빛 기검에 담아 혈무백의 단전 내부로 펌프질하듯 쑤셔 넣기 시작했다. 인위적인 교란. 면역 억제 스위치 강제 오프. 끄아악. 턱이 빠진 채로도 혈무백의 입에서 뼈를 깎는 듯한 처절한 절규가 터져나왔다. 진무연이 주입한 음과 양의 충돌이 그의 단전 안에서 폭발하며 그가 억지로 유지하고 있던 기운의 밸런스를 완벽하게 산산조각냈다. 보이나? 내 몸이 널 스스로 파먹고 있는 게. 지옥이 시작되었다. 혈무백의 피 속에 잠들어 있던 백혈구들이 날뛰기 시작했다. 외부에서 흡수했던 타인의 기운, 억지로 이식했던 영약의 성분들을 치명적인 항원으로 인식한 놈의 신체가 자기 자신의 장기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른바 급성 이식편 대숙 주병의 무협적 폭주. 혈무백의 피부 위로 시퍼런 수포가 부풀어 오르다 터져나갔다. 비대해진 심장 근육이 지들끼리 엉켜붙어 찢어지기 시작했고 썩어가던 간은 완전히 굳어버리며 뱃속에서 검은 피가 역류했다. 자신의 무적이라 믿었던 육신이 자신의 세포들에 의해 문자 그대로 갉아먹히고 녹아내리는 끔찍한 고통. 이것이 생명의 순리를 거스르고 환자 몸에 불법 약물 쑤셔 박은 돌팔이의 최후다. 나는 무너져 내리는 고깃덩어리 위에서 천천히 내려왔다. 혈무백은 더 이상 발악조차 하지 못했다. 불사의 마두는 자신의 면역체계가 일으킨 끔찍한 반란 앞에 뼈와 살이 분리되는 지옥의 고통을 맛보며 완전히 기능을 정지해버렸다. 사망시간. 나는 피 묻은 회중시계를 보는 신용을 하며 건조하게 응조렸다. 기록할 가치도 없네. 차트 폐기. 그 순간 10만 대군이 부딪히던 전장의 한가운데에 완벽하고도 끔찍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정파의 영수와 사파의 대장로. 무력과 모략의 정점에 섰던 두 명의 절대자가 검은 튜닉을 입은 창백한 청년의 의학적 진단 몇 마디와 손짓 몇 번의 벌레처럼 해체되어 버린 것이다. 빌런 두 명을 완벽하게 폐기 처분한 직후 절대 영도의 냉혹한 사신으로 각성했던 내 눈동자에서 칠흑 같은 살기가 거쳤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자 온몸의 뼈마디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과 피로가 쓰나미처럼 몰려왔다. 가슴에 봉합이 터진 곳에서 피가 폭포수처럼 흘러내려 빙판을 적셨다. 하지만 내가 향한 곳은 침상이 아니었다. 빙판 한가운데 피 웅덩이 속에 쓰러져 있는 순백의 그림자. 나를 살리기 위해 혈무백의 대검에 심장이 관통당한 나의 수석 간호사이자 첫 번째 내 환자 남궁설이었다. 남궁설. 나는 피투성이가 된 무릎을 꿇고 그녀의 곁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수술실 바닥. 무감각했던 내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외과 의사에게 환자의 피 냄새는 일상이지만 자신이 지키려 했던 사람의 피 냄새는 뇌를 마비시키는 독과 같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찢어진 가슴팍을 부여잡고
내공을 우겨 넣으려 했다. 하지만 내 단전은 텅 비어 아무런 빛도 나지 않았다. 야, 눈 떠. 간호사가 집도이보다 먼저 자는 게 어딨어. 나는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이며 그녀의 목덜미를 짚었다. 박동 거의 없음. 맥박 분당 20회 미만. 심실 파열로 인한 대량 심낭 출혈과 심장 압전. 의식이 꺼져가고 뇌사 상태에 진입하기 직전. 심장이 완전히 멈추고 뇌세포가 괴사하기까지 남은 시간. 이른바 골든타임은 채 2분도 남지 않았다. 원장님. 간호사님의 숨이 멎어가옵니다. 멀리서 마취가스에 취하지 않고 버티던 백운이 울먹이며 달려왔다. 남궁 가주 역시 마취에서 억지로 깨어나 피눈물을 흘리며 기어오고 있었다. 설아, 안 된다. 내 딸아. 다 닥쳐. 나는 짐승처럼 포효했다. 내 눈가에 언제 맺혔는지 모를 뜨거운 핏물이 떨어져 남궁설의 창백한 뺨을 적셨다. 호흡 보조기도 없고 수액도 없고 내공도 바닥이야. 빌어먹을 무림, 빌어먹을 돌팔이 세상. 나는 이빨을 으스러져라 깨물며 피에 젖어 두 동강난 은빛 비수를 꽉 쥐었다. 날이 부러진 쇠조각. 하지만 나에겐 이것이 세상을 가르는 유일한 무기였다. 하지만 내 눈앞에서 내 환자는 절대 못 죽어. 전생에서도 지금도. 나는 남궁설의 피 묻은 무복 상의를 양옆으로 완전히 찢어발겼다. 대검이 관통하여 산산조각난 흉골과 그 사이로 피를 뿜어내며 멎어가는 심장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백운, 남은 생피 있는 대로 다 뽑아와서 정맥에 쑤셔박아. 혈압 유지해. 남궁 가주, 딸 살리고 싶으면 구음절맥의 한기 다 끌어모아서 상처 부위 급속 냉각시켜. 뇌세포 파괴 속도 늦추게. 나는 피투성이가 된 두 손을 남궁설의 찢어진 가슴 속으로 거침없이 집어넣었다. 메스도 뭣도 없다. 찢어진 심장 근육을 내 맨손으로 쥐어짜고 내 이빨로 기사의 매듭을 물어뜯어서라도 이 멈춰가는 심장을 기어이 다시 뛰게 만들 것이다. 타이머온 남은 시간 2분. 피바다로 변한 빙판이 내 품에 안긴 남궁설의 가슴팍은 처참하게 찢겨 있었다. 혈무백의 거대한 뼈 대검이 관통하며 좌심실 외벽의 절반을 통째로 날려버린 상태였다. 이럴 수가. 심장에 이리 큰 구멍이 뚫렸거늘 어찌 살린단 말인가. 허겁지겁 기어온 남궁 가주가 딸의 처참한 흉강을 들여다보고 피눈물을 흘리며 절규했다. 그의 말이 맞았다. 심실벽 결손이 너무 크다. 무리하게 양쪽 살을 끌어당겨 꿰매려 해봤자 심장이 박동하는 순간 그 장력을 이기지 못하고 조직이 두부처럼 오스러질 것이다. 구멍을 덮을 질기고 튼튼한 패치가 필요했다. 현대의학이라면 소의 심장을 감싸는 막을 특수 처리한 소심낭막 패치를 썼겠지만 여긴 지옥 같은 전장이다. 대체할 부품이 필요하다. 그것도 아주 질기고 어떠한 압력도 버텨낼 수 있는 극강의 조직이. 찾았다. 나는 피 묻은 고개를 돌려 수십 미터 밖에서 면역 거부 반응으로 녹아내리고 있는 혈무백의 거대한 시신을 노려보았다. 백운, 흉부 압박하면서 환자 뇌로 가는 혈류량 유지해. 나는 일어나 혈무백의 시신을 향해 달렸다. 원장님, 어딜 가십니까? 부품 조달. 혈무백의 육체는 자신의 백혈구에 의해 내장이 녹아내리고 있었지만 금단의 영약으로 비정상적으로 강화되었던 그의 심장을 감싸는 심낭막만큼은 아직 싱싱하고 질기게 남아 있었다. 나는 부러진 쇠조각을 쥐고 혈무백의 가슴팍을 사정없이 뜯어냈다. 반전 적출? 아니,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내 놈의 그 더럽게 튼튼한 껍데기다. 나는 혈무백의 두꺼운 심낭막을 네모난 모양으로 정밀하게 도려냈다. 괴물의 가죽보다 질긴 천하에서 가장 완벽한 생체 패치를 얻어낸 것이다. 1분 15초 경과. 나는 피 떨어지는 고기 조각을 입에 물고 다시 남궁설에게로 몸을 날렸다. 남궁 가주, 올 시간 없어. 구음절맥의 한기 다 끌어내서
내 딸 머리통부터 목까지 차갑게 얼려버려. 뭐시라. 한기가 심장으로 파고들면 저체온 뇌신경 보호요법이야. 체온을 극도로 낮춰야 뇌세포 괴사 시간을 1분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어. 당장 얼려. 내 사자후에 남궁가주는 홀린 듯이 두 손에서 극한의 빈기를 뿜어내어 남궁설의 두상 주변을 차갑게 얼리기 시작했다. 백운, 넌 내상 입고 죽은 무사들 시체에서 피 뽑아다가 환자 정맥에 강제로 밀어넣어. 수동 수혈 펌프질해. 예, 알겠습니다. 수술실 세팅이 끝났다. 나는 남궁설의 찢어진 가슴 위에 혈무백의 심낭막 패치를 덮었다. 사이즈는 완벽했다. 이제 이것을 촘촘하게 꿰매어 구멍을 막아야 한다. 하지만 내 오른팔은 혈무백의 검을 막다가 뼈가 부러져 덜렁거리고 있었다. 남은 건 왼손 하나뿐. 두 손이 필요한 봉합을 한 손으로 해내야 한다. 할 수 있다, 강도진. 아니, 진무연. 나는 입에 물고 있던 부러진 메스를 왼손으로 고쳐쥐었다. 그리고 내공을 쥐어짜내어 가장 얇고 질긴 핏빛 기사를 바늘처럼 뽑아냈다. 타이 들어간다. 왼손으로 메스를 놀려 기사를 패치와 심장 근육 사이에 찔러 넣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빠져나온 실의 끝을 나는 내 이빨로 물었다. 이빨로 실을 물어당기고 왼손으로 매듭을 짓는 기괴하고도 처절한 원 핸드 타이. 실을 강하게 당길 때마다 내 이빨이 흔들리고 입술이 찢어져 핏물이 남궁설의 창백한 가슴 위로 떨어졌다. 버텨라, 간호사. 내가 내 수술실 무균결계 쳐줬잖아. 이번엔 내가 내 심장 닫아줄 테니까. 짐승처럼 실을 물어뜯으며 단 1초에 한 번씩 매듭을 짓는 속도. 전생에서 수만 번의 연습으로 다져진 흉부액과 치프의 근육 기억이 부러진 팔과 탈진한 내공이라는 한계를 씹어먹고 기적 같은 속도로 패치를 심장 외벽에 꿰매어 가고 있었다. 하억. 마지막 매듭을 이빨로 물어뜯어 끊어냈다. 혈무백의 튼튼한 심낭막이 남궁설에 뚫린 좌심실을 완벽하게 덮어 메웠다. 구조적인 봉합은 퍼펙트했다. 하지만 내 손끝에 닿은 남궁설의 심장은 미동조차 없이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골든타임이 끝났다. 내 머릿속에서 다시금 그 지독하고 끔찍한 기계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과거 수술대 위에서 잃어버렸던 환자들의 창백한 얼굴. 최선을 다했지만 신의 영역 앞에서 무릎 꿇어야 했던 의사의 무력감. 그 지독한 트라우마가 칠흑 같은 어둠이 되어 내 뇌리를 덮쳐왔다. 아, 안 돼. 설아. 내 딸아. 남궁가주가 멈춰버린 심장을 보며 오열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백운도 손을 떨며 고개를 숙였다. 나는 이마에서 떨어지는 피땀을 닦아내지도 않은 채 고요히 멈춰있는 남궁설의 심장을 내려다보았다. 사망 선고 안 내린다고 했지. 나는 부러진 오른팔을 억지로 들어올렸다. 으스러진 뼈가 서로 부딪히며 살을 찢는 끔찍한 고통이 뇌수를 강타했지만 나는 이빨을 깨물며 버텼다. 양손을 포개어 꿰매어진 심장 위에 정확히 올렸다. 개방성 심장 마사지가 아니라 가슴뼈 밖에서 짓누르는 가장 원초적인 흉부 압박의 시작이었다. 뛰어. 내 체중을 실은 흉부 압박. 멈춘 펌프를 억지로 쥐어짜내어 뇌로 피를 보내는 처절한 행위. 뛰라고, 이 빌어먹을 펌프야. 나는 부러진 팔의 고통마저 잊은 채 눈물을 섞어 피를 토하며 가슴을 압박했다. 전장 한가운데 10만 대군이 마취에서 깨어나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천하의 운명을 건 정사대전 따위는 내 알 바 아니었다. 내 우주는 오직 도마 위에 누워있는 이 한 명의 환자를 살려내는 것에만 미치도록 집중되어 있었다. 죽지 마. 평생 내 전담 간호사 하기로 했잖아. 이 악덕 원장이 아직 너한테 청구할 약은 수당이 산더미라고. 뛰어. 마지막 절규와 함께 내 심장 가장 깊은 곳, 빙의하기 전부터 내 영혼을 불태우던 단전의 마지막 생명력이 불꽃처럼 튀어올랐다. 그 한 줌의 불꽃을 양손에 담아
남궁설의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동방결절 위치에 벼락처럼 내리꽂았다. 프리코디얼 선프와 내공, 제세동기의 융합. 내 생명력이 남궁설의 흉곽 내부로 직격했다. 그리고 1초, 2초, 정적이 흐르던 그 순간 내 손바닥 아래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떨림이 전해져 왔다. 남궁가주가 눈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꿰매어진 혈무백의 심낭막 패치가 팽팽하게 당겨지며 그 안에서 남궁설의 심장이 스스로 피를 밀어내기 시작했다. 펌프가 다시 돌기 시작했다. 멈췄던 혈류가 배군이 쑤셔넣은 피와 함께 전신을 돌며 얼어붙었던 관상동맥을 뚫고 뻗어나갔다. 힘찬 자발순환 회복. 창백했던 남궁설의 입술에 복숭아꽃 같은 붉은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이윽고 그녀의 가슴이 크게 부풀어 오르며 멎었던 호흡을 탐욕스럽게 빨아들였다. 하앗. 남궁설의 은빛 눈동자가 천천히 열렸다. 그녀의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입가에 피를 칠하고 부러진 팔을 부여잡은 채 짐승처럼 숨을 헐떡이고 있는 나의 모습이었다. 무연. 나를 부르는 가냘픈 목소리. 그 목소리를 확인한 순간 머릿속을 찢어놓던 플랫라인의 기계음이 완벽하게 멈췄다. 따뜻하고 평온한 심장 박동기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나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지독하게 나른하고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하하 수술명, 이종 장기 이식 및 좌심실 재건술. 나는 땀에 절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건조하게 선포했다. 수술 성공이다. 빌어먹을 환자야. 오, 살아나셨다. 소가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신이시여, 진정 하늘이 내린 기적이십니다. 마치 가스에서 깨어나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정파의 10만 맹군과 사파의 무인들이 일제히 무기를 바닥에 내던지고 빙판 위에 엎드려 절을 하기 시작했다. 정파와 사파의 전쟁은 끝났다. 마교의 소교주가 사파 대장로의 살점을 도려내어 정파의 후계자의 심장을 고쳤다. 원수와 피가 섞이고 살이 이어지는 이 전대미문의 수술적 기적 앞에 이념과 문파의 갈등은 한낱 쓰레기 같은 자존심에 불과해졌다. 이 은혜의 이 빚을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남궁가주가 내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오열했다. 나는 흔들리는 몸을 간신히 가누며 등 뒤에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등지고 10만 군중을 굽어보았다. 빚 갚아야지. 의사가 목숨 걸고 야간 특진에 이식 수술까지 해줬는데 나는 부러진 메스 파편을 바닥에 무심하게 던졌다. 오늘부로 천마신교라는 촌스러운 이름은 폐기한다. 10만 대군이 숨을 죽인 채 나의 선언에 귀를 기울였다. 우리 병동의 새 이름은 천의교다. 강호 제1의 의료 집단이지. 그리고 무림맹, 니들은 오늘부터 우리 천의교 산하의 건강보험공단이다. 매월 조합비 꼬박꼬박 내고 다치면 와서 결제하고 수술받아. 전쟁의 승자가 패자에게 내리는 선고가 아니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지식을 가진 한 명의 악덕 원장이 무식하게 칼질만 해대던 미개한 무림 전체를 거대한 메디컬 카르텔의 호구로 강제 편입시키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하하 수금은 알아서들 하고 나 진짜 퇴근한다. 나는 한계에 달한 눈꺼풀을 감으며 피 웅덩이 속에 누워 나를 바라보며 옅게 웃고 있는 남궁설의 곁으로 쓰러졌다.